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제0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시험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험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시험 규정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시험 규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2페이지 정도 되고, 자, 일단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 시험이 있고, 거기서 플러스 필답형 시험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 작업형과 필답형 두 개를 혼재해서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5시간 반입니다. 5시간 반. 그리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2시간입니다. 2시간. 근데 이 시간은 크게 중요치는 않죠. 어차피 필답형 문제가 14문제에서 뭐 많게는 16문제 정도인데 이게 2시간이 걸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어차피 못 풀고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은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시험 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1번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강관 및 동관의 조립 작업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관 작업을 해서 과제를 완성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관을 절단할 때는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 수공구. 이게 과제를 하시다 보면은 연습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파이프 커터로 수동으로 파이프를 자르고 있냐? 뭐 본인이 힘드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자, 근데 이 규정상 이렇게 수동 공구를 사용할 수 있게, 수용 공구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 공구를 하면, 수동 파이프 커터, 그 다음에 튜브 커터, 이건 동관용이겠죠. 동관용. 그 다음에 쇠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파이프 내에 거스러미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뭐 이용하셔서 파이프를 절단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금 수동 파이프 커터나 튜브 커터 이용하셔서 다 작업을 완료를 하죠. 지금 쇠톱을 쓰면은 힘드실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랜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크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자, 플랜지 용접 그리고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금 엘보, 용접용 엘보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용접 부분에서 탈락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용접이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배관에 이제 기밀성을 요구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관과 플랜지 용접 후 플랜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고 이제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엘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체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용접을 끝내면 감독위원에게 검사를 맡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뭐 감독분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은 뭐 당장 검사 시험 중앙에 검사 맡는 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일단 용접을 했냐 안 했냐, 뭐 부정행위는 있었냐 없었냐, 뭐 요런 거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시험 종료 후 작품의 수압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뭐 다들 말을 하시죠. 배관에 물이 새면은, 실제 배관에 물이 새면은 이거는 큰 오작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확인 받아서 시험을 통과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압 시험과 용접 검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좀 내려오셔서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시험 시간 내에 제품을 제출해야겠죠. 시험 시간은 5시간 반이었습니다. 자, 2번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3번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 작성은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 연필, 빨간색, 청색 등 필기구로 작성한 답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시험 규정에 대해서는 작업형 그리고 필답형이 같이 이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필기구를 잘 사용해라, 요거 색깔을 맞춰 잘 사용해라, 요 내용은 작업형이 아니고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자, 그래서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형광펜을 쓰든 뭐 볼펜을 쓰든 빨간 펜을 쓰든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필답형을 이제 치실 때는 꼭 이제 흑색 필기구를 잘 챙겨 가셔서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재료가 불량품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나중에 시험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에 미리 이제 부속품이라든지 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번호를 뽑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속품이 본인이 비번호 받은 자리에 갔을 때 부속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속품이 이제 나사 부분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뭐 불량한 부품이 있으면 시험 시작 전에 꼭 교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교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잔여 재료는 작업 완료 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뭐 재료가 추가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파이프가 모자랄 때에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6번 수험자 지참 공구 중 배관 꽂이용 지그와 동관 CM 어댑터용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는 사용 가능하나 그 외에 용접용 지그, 턴테이블 형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배관 꽂이용 지그, 배관 꽂이용 지그가 뭐냐면 이렇게 접시 꽂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 관을 꽂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가시거나 다이소 가서도 이런 접시 꽂이용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뭐 요거나 아니면은 동관 CM 어댑터용 용접용 지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레듀셔나 뭐 이런 걸 써서 이렇게 해서 이 15A 부분 해서 이 CM 어댑터 용접할 수 있게 해놓고 동관을 이렇게 꽂아서 용접할 수 있는 요렇게 이제 받칠 수 있는 이제 공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용접용 지그, 턴테이블, 뭐 다양한 뭐 용접 자석 이런 것들, 용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죠.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7번 관 절단부의 거스러미 제거와 복장 상태,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도 시험 중에 채점함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안전보호구 이런 거 잘 착용하시고 작업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탈락이 돼버리는 사유가 돼버리면 어떻게든 뭐 구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잘 보시고 가셔야겠죠. 자, 가번 기권.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본인이 포기하겠다는데 뭐 억지로 하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탈락 사유가 될 거고. 자, 나번 미완성. 시험 시간 내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전에 과거에 자격증 시험 쳐보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신 건데 추가 시간 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옛날 시험들은 추가 시간이 있었죠. 감점을 받으면서. 지금은 추가 시간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반이기 때문에 5시간 반 되기 전에는 5시간 반까지 제출을 꼭 해주셔야 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작품. 이게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아무리 본인이 작업을 잘 했다고 쳐도 규정상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그거는 탈락 사유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작품 1번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15mm 전체 길이는 가로 또는 세로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이기 때문에 15mm나 30mm가 포함된다는 거겠죠. 잘 하셔야 되고, 차이 나는 경우, 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배관 도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파이프끼리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 만약에 치수가 도면상에 150, 그리고 전체 치수는 이렇게 전체 치수는 뭐 300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길이 그리고 가로 세로로 전체 길이는 30mm 이상이 넘어가면 탈락. 그리고 이렇게 구간 여기 중간들의 부속 같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구간 치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5mm 이상 벗어나면은 탈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치수에 대해서 치수 오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2번 수압 시험 시 0.5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5kg 버스 제곱센티미터죠. 5kg 이하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 수압 시험 같은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수압 시험을 합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10kg, 그리고 중간이 8kg, 그리고 제일 초반이 5kg 버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적으로 5kg를 먼저 겁니다. 5kg를 걸었을 때 수압이 이제 새는 곳, 물이 새는 곳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5kg대에 물이 샜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물이 샜으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kg는 수압이 걸었을 때 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kg까지 올렸습니다. 8kg까지 올려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자, 근데 5kg는 통과가 됐는데 8kg 때 누수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탈락은 아닙니다. 탈락은 아니고 감점입니다. 감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8kg까지 통과했지만 10kg 때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됐다. 이러면은 탈락은 아니고 감점이겠죠. 감점인데 요렇게 8kg와 10kg의 감점이 조금 다르긴 하겠죠. 10kg까지 가서 셌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좀 더 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까지 왔고, 3번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자, 제가 이렇게 그냥 3D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에너지 관리 기능장 1번 도면입니다.
1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치수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치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사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치수 규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평행도에 대한 기준은 지금 작품을 옆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아니면 상부에서 평면상으로 봤을 때 등이 있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결국에는 평행이 돼야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겹쳐서 보여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한쪽은 이렇게, 첫 번째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보이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보여요. 뭐 이 정도까지 차이 나진 않겠죠. 근데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이게 30m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작 처리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변형이 심하여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변형, 지금 변형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용접,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용접 같은 경우에는 열 변형이 갑니다. 처음에 용접할 때는 열을 주었다가 파이프에 이렇게 열을 주게 되겠죠.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팽창을 했다가 나중에 식으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엘보 같은 경우 이 두 라인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직각이 돼야겠죠. 직각이 돼야겠죠.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되는데, 용접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안으로 너무 굽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너무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불량한 경우,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오작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도면과 상이한 작품인 경우. 자, 이 부분은 좀 이것도 잘 나오는 경우인데, 도면에 나타내준, 표기해준 모든 것들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관을 밴딩하고 이쪽에 용접을 하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밴딩, MC, 밴딩 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밴딩을 하고 용접을 하려고 보니까 치수가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이어 붙였어요. 이런 것도 도면상엔 여기 용접 부위가 표기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모든 것들 도면과 똑같지 않으면 이제 도면과 상이한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6번 지급된 재료 이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거는 부정행위죠. 안주머니에 테프론을 챙겨 온다거나, 아니면 은남 용접봉을 챙겨 간다거나, 아니면 기타 부속들,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온 부속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자, 7번 플랜지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조립한 제품. 자,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플랜지 사진을 여기 띄워놨는데, 플랜지, 지금 현재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SORF 플랜지 타입입니다. 슬립온 RF, 이렇게 RF 타입이랑 FF 타입을 보통 많이,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는 SOFF였죠. FF 타입, 그리고 RF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FF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플랜지 면이 그냥 편편합니다. 이렇게 편편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RF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그랗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보이시죠? 요 부분에 가스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스켓이 이렇게 비성면 가스켓을 넣고 반대편 플랜지를 또 여기 체결해서 볼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반대편 뒤집어 보면은 거기는 볼록한 나온 면이 없고 편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을 지금 결국에는 편편한 면에 용접을 하고
볼록 튀어나온 면에 이렇게 가스켓이 집어 넣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 면을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오작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쭉 다 읽어봤고,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작업형과 필터형이 있는데, 작업형은 플러스 필터형, 이 두 개의 총점은 100점입니다. 100점. 두 개의 합이 100점입니다. 자, 그럼 작업형은 몇 점이냐? 50점입니다. 50점. 그리고 필터형도 50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터형은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뭐 한 40점대까지 나오신 분도 있던데, 평균적으로 20점대에서 30점대 나옵니다. 20점대에서 30점대. 그래서 나머지는 작업형에서 점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점 이상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게 좀 부담이 덜 되는, 필터형에 시간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작업형을 잘하는 게 점수를 받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점수 비율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면 풀이를 하기 전에 도면 풀이를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부속들이나 기호들, 그리고 어떠한 파이프들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